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시카고 시장 선거 결선에서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는 토니 프랙윙클이 갑자기 선거 방송 광고를 모두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이 결선 2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지금 선거전이 한참 뜨거울 때고 방송 광고가 우리 안방을 장악할 시기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대대적인 열전을 벌여왔던 최종 주자 중 한 사람이 선거 방송 광고를 돌연히 중단했다는 것, 얼핏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일입니다. 주요 언론들과 정치권에서는 그녀의 선거 자금이 바닥이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얼핏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그녀가 선거 기금 그리고 조직 면에서 가장 우위에 있었던 후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프랙윙클 측은 광고 중단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소 아리송한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전략상의 결정, strategic decision 이런 말로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략이 뭔지 명확한 답변에는 불충분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결선 2주를 남긴 지금은 방송 광고가 가장 뜨겁게 실시가 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프랙윙클의 선거전이 계속 가능한 것인가, 그녀가 브로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국에 관심을 끌고 있는 금년도 시카고 시장 선거,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의문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니 프랙윙클 후보의 갑작스러운 선거 방송 광고 중단, 어떤 상황인지, 또 나타난 이유들은 무엇인지, 이 선거전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선거는 말할 것도 없이 돈과 표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반장 선거까지 모두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표도 주지 않고 돈도 주지 않고 자꾸 악수하고 사진만 찍자고 하면은 정치인들이 이 상대를 이상하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회전이 끝난 2월 27일부터 모금 실적으로 보면은 라이프시 $190만, 프랙윙클이 $160만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의 실적을 보면은 프랙윙클은 $36만 달러에 그치고 있고 라이프우스는 $110만 달러를 모금을 했습니다. 숫자로 보면은 라이프우스는 돈, 그 모금이 상승세에 있고 프랙윙클은 하락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돈의 흐름이 민심의 흐름이다 라고 본다면은 프랙윙클은 지금 민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거일이 임박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안 나오고 모두가 입을 조심하는 시점이라서 이 돈의 흐름을 놓고 딱히 이거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1차전에서 프랙윙클이 $460만 달러의 선거기금을 모금해 있었고 라이프스는 $15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갭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거전에 돈이 필요한 이유, 제1순위가 방송 광고입니다. 아직은 뭐니 해도 방송 광고가 선거전에서 제일 힘을 쓴다는 것은 정평이 나 있는 사실입니다. 그 밖에 전문적인 선거 전략가라든가 홍보팀이라든가 푸솔즈의 운영이라든가 모두 많은 자금을 써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 런오프 선거전 시작 이후에 프랙윙클이 모두 616개의 광고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55만 8천 달러를 썼습니다. 최근에 광고 매입한 것은 지난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분량으로 48개 방송 광고 스팟을 사서 $4만 2천 달러를 썼습니다. 반면에 라이프스는 막판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서부터 월요일까지 무려 134개의 광고를 매입했습니다. $9만 6천 달러를 썼습니다.
ABC 방송에만 54개 스팟을 사서 62,000달러를 썼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바로 이때가 프랙 윙클의 방송 광고가 중단이 되는 시점인데 이때 집중적으로 광고를 더 냈습니다. 이 라이프헛은 런오프 선거 시작 시부터 1288개의 광고를 내면서 83만 2천 달러를 썼습니다. 프랙 윙클은 616개의 광고를 사서 이보다 2배가 넘는 숫자의 광고를 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전 초기의 분석 자료를 보면은 프랙 윙클이 조직과 달러 면에서 월등했다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시카고 정치의 중심 인물이었고 또 그만큼 금맥이 넓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선에서 의외로 라이프헛이 강력한 후보였던 빌 데일리, 윌리 윌슨, 수제나 멘도자 등을 모두 누르고 선두에 나서게 되자 사정이 급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랙 윙클의 지지 세력은 현재도 막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형 노조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 각급 정치권의 막강한 정치인들이 그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데니 데이비스 하원 의원의 지지가 있었는데 그의 선거구는 시카고 남부와 서부를 아우르는 지역입니다. 로리 라이프헛 대 토니 프랙 윙클 생각이 크게 다릅니다. 시카고의 펜션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립학교 문제, 경찰 개혁, 범죄 척결, 부패 방지, 폴리스 컨센트 디크리 등에 대해서 모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프헛은 개혁 그리고 변화를 주장하고 있고 아웃사이더다, 즉 부패고리에 연결된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프랙 윙클은 경험과 경력, 계속성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3대 도시의 경영 능력을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민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있는데 첫째는 시카고시의 부패는 없애야 한다. 구태의연한 정치권도 개혁하고 변화를 해야 한다 하는 데는 공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큰 도시를 잘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이것도 물론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자의 ethic reform, 윤리개혁도 의견이 크게 다릅니다. 시의회나 시장의 임기를 제한할 것인가? 그러니까 데일리나 버크처럼 장기 집권을 해서 부패 발생 요인이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랙 윙클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투표로 결정할 일이다 하는 생각이고 라이프헛은 2번 임기로 제한을 하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의원의 특권 문제, 시의원들이 zoning, permit,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부패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개혁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라이프헛은 개혁을 해야 한다 하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패의 원인들 중에서 이것이 많았고 이것은 제한을 해야 마땅하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프랙 윙클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누군가 강력한 결정권자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법당국과 시민투표가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4월 2일 런오프,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프랙 윙클의 선거방송 광고가 언제나 재개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녀의 선거 진영에서는 곧 재개될 가능성을 비추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20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백악관은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먼저 검토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언론이 어제 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 변호사들은 윌리엄 발 법무장관이 어떤 버전의 뮬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든 이 보고서가 의회와 국민에 전해지기 전에 검토할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백악관이 국가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수사 내용 공개를 제한하는 행정특권을 꺼내들 수 있다고 전망해왔습니다. 켈리앤 코너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의 남편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시돋친 입씨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너웨이의 남편 졸지 코너웨이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철저한 패배자, 토럴 루저이라고 조롱한 데 대해 그거야말로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의 완벽한 신뢰라고 반격했습니다. 졸지 코네이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국사에 관여할 수가 없다며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에 더 관심을 두고 있고 모든 사람, 모든 것에 사소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제 최소 6명의 지지자들에게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고 대선 자금 모금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제 베토 오러크 전 하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대선 출마 발표 후 24시간 만에 온라인 모금을 통해 각각 610만 달러와 590만 달러를 모은 것과 같은 자금 모금을 할 수 없다며 지지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선 출마 공식 발표 후 많은 대선 자금이 모금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국토안보부와 FBI와 함께 러시아와 북한 등 해외 세력의 개입을 성공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은 2016년 훨씬 이전부터 일어났다며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 중국, 이란으로부터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서구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려는 국가가 많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에 매우 집중해왔다며 우리는 지난해 중간선거 때 그런 위험을 줄이는 일을 아주 잘 해냈다고 전했습니다. 교통부 장관이 5개월 새 잇따라 추락한 보잉의 B737 맥스 8 기종 인증 절차에 대한 내부 감사를 공식 지시했습니다. 교통부가 연방항공청 FAA에 B737 맥스 인증을 조사하고 있다는 기존 보도를 확인하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은 어제 켈빈 스코벨 감찰관에게 보낸 메모에서 보잉은 2012년 1월 B737 맥스 8에 대해 수정된 인증을 요청했다며 항공기 인증 과정에 객관적이고 상세한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시장 후보인 토니 프랙윙클이 투표 2주를 남기고 돌연히 방송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그녀의 선거 진영은 이 조치가 전략적인 결정이라고만 말하면서 광고 재개 시일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프랙윙클 진영의 선거기금 고갈 사태로 보기도 했습니다. 런오프 선거전 이후 라이프 측은 1288개의 방송 광고 스팟을 매입했는데
616개를 매입한 프랙윙클 진영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어제 전 시카고 경찰관 제이슨 벤다익에 대한 재선고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주 검찰은 1심 공판에서 라킨 맥다너를 살해한 그에게 6년 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데 불복해 이례적으로 재선고를 대법원에 요청했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4대2의 거부였습니다. 한인 연장자 아파트가 있는 업타운 거리에서 어제 총격전이 벌어져 이 지역이 큰 소란에 빠졌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30분경 천대 웨스트 아가일 거리에서 2명의 남자가 행인들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27살, 23살 남자 2명이 비격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중에 1명은 생명이 위독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아침부터 낮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다시 밤한때 약간 비가 지나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34도. 내일은 오전에 흐리다 오후부터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8도, 밤 최저 33도. 금요일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41도, 밤 최저 26도. 토요일 맑은 날씨 보이다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48도, 밤 최저 36도입니다.